혹시 여러분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해치려 한다면, 그것도 새벽 2시, 모든 세상이 잠든 시간의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경험한 믿기 힘들지만 진짜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그 밤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올해 79.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20년째 홀로 지내고 계셨죠. 할머니에게는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유일한 자식인 민수, 42살. 결혼해서 아내, 그러니까 할머니에겐 가족이 아들과 며느리뿐입니다. 엄마, 요즘 몸은 어때?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라.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한 달에 2~3번은 만나는 사이였어요. 특별히 친하지도, 특별히 서먹하지도 않은 평범한 모자지간이었죠. 할머니의 유일한 소득은 연금이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 많지 않지만 혼자 사는 할머니에겐 소중한 생활비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엄마, 통장 어디 뒀어? 은행 업무 좀 도와드릴게.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돈 관리는 우리가 해드릴까?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의 통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자식이 걱정해 주는구나. 2024년 11월, 어느 차가운 밤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일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어요. 쿵쿵, 쾅쾅.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김영애 씨였어요. 할머니네 아래층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었죠. 평소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문을 열자 영희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할머니, 지금 당장 나오세요.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제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영희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끌었어요.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슬리퍼만 신고 집을 나섰죠. 그런데 마당에 나서는 순간 할머니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둠 속에서 2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거든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였어요. 그들의 손에는 뭔가 반짝이는 것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부르는 목소리.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어요. 평생 들어온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그날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어디 가려고 해? 영희 씨는 할머니를 끌고 자신의 슈퍼 쪽으로 뛰었어요.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그냥 들어와.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슈퍼 안으로 몸을 숨긴 할머니와 영희 씨. 할머니는 아직도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민수가?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틀 전 밤이었어요. 제가 슈퍼 정리를 늦게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들었어요. 아드님이 며느리분하고 전화 통화하는 걸. 무슨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의 연금 통장 얘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밤 끝내자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뭔 소리야? 내 아들이 왜? 처음엔 저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분이 할머니가 없어지면 연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연금. 한 달에 200만 원. 할머니에겐 생활비였지만 아들 눈에는 그냥 돈이었던 거예요. 영희야, 설마 내 아들이 나를. 할머니, 저도 믿기 싫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왔잖아요. 밖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와. 우리가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 얘기해보자.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들렸죠. 영애 씨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빌라에서 자식이 어머니를 해치려고 해요. 경찰이 오기까지의 10분이 할머니에겐 평생 같았어요. 밖에서는 계속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괜히 남 일에 끼어든 사람 말 듣지 말고 나와. 빨리 나오지 않으면 더 복잡해질 거야. 드디어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도착한 거죠. 경찰입니다. 모든 분 손을 보이세요. 그제서야 민수와 며느리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어요. 민수의 손에는 정말로 칼이 들려 있었어요.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민수가 한 말은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엄마 연금이 월 200만 원씩 나오는데 엄마가 없으면 그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엄마도 이제 늙었고 아픈 곳도 많고 차라리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0만 원. 자신의 목숨값이 고작 200만 원이었던 거죠. 그것도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아들에게 말이에요. 사건이 끝난 후 할머니는 매일 영희 씨 슈퍼에 들렀어요. 영희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영희 씨는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가족인 건 아니에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민수는 피를 나눈 아들이었지만 할머니를 돈으로만 봤어요. 반면 영애 씨는 남남이었지만 할머니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영희야, 내가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 것 같아. 그 후로 할머니와 영희 씨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영희 씨는 할머니의 병원 갈 때마다 함께 해주고 할머니는 영희 씨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85세가 되셨어요. 여전히 영애 씨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민수는 현재 복역 중입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나는 아들을 잃었지만 진짜 딸을 얻었어. 피보다 진한 건 정말 마음이구나.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